안녕하세요. 골돌 자녀교육입니다. 오늘은 원의 둘레,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학년 2학기 단원인데요. 중학교 1학년 가도 나오기 때문에 또 중학생이면 복습하는 겸해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의 둘레를 구하기 전에 원의 둘레와 지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 중에서 원 모양을 찾아서 원주나 지름을 재어서 기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수학적 개념, 특히 도형 부분을 공부할 때는 직접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집에 있는 거 이렇게 테이프랑 휴지심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 개 준비해도 좋습니다. 여러 개 해보고 그 결과를 통해서 공통점을 발견하는 것도 좋습니다. 줄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원의 둘레를 이렇게 재어보고 센치를 기록을 해둡니다. 이 테이프에 지름은 삼각자랑 자를 이용해서 지름을 재어봅니다. 지름을 재어보면 이렇게 9.9cm 정도 나오게 됩니다. 휴지심도 마찬가지로 원의 둘레를 재어서 이렇게 적어보고, 그리고 삼각자랑 자를 이용해서 지름도 이렇게 재어서 적어봅니다. 그리고 원주에서 지름을 나눈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봅니다. 집에 있는 테이프랑 휴지심으로 해보니까 3.16 이렇게 3.16이 나왔었고요. 또 다른 크다란 시계 같은 걸로 해보니까 3.14 점점점 이렇게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의 규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원주에서 지름을 나눈 값은 항상 일정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해보면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원주를 원의 지름의 길이로 나눈 값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원주 나누기 지름을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그 값을 원주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주율은 보통 3.14를 사용합니다. 원래 그 값은 3.14, 1592, 6535, 89, 79, 32, 38 이렇게 해서 끝이 없이 계속되는 소수입니다.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읽기로는 파이라고 읽습니다.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인 원주율 파이를 과학적으로 계산한 최초의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라고 합니다. 그는 원의 안과 밖에 접하는 정 96각형을 이용하여서 원주율을 구하였는데, 그가 구한 원주율은 소수 둘째 자리인 3.14까지는 정확하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면 원주는 지름의 3.14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 되고 지름의 길이 곱하기 3.1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중1 때는 이렇게 반지름을 기호 R로 표시하고 원의 원주를 이렇게 소문자 L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원주는 아까 원주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죠. 그죠? 그러면 지름은 반지름을 2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름은 반지름 곱하기 2 했고, 원주율은 중학교 올라가면 3.14가 아니라 파이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주 L은 2 파이 반지름 R 해서 L은 2 파이 R 이런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는 원의 넓이가 왜 반지름 곱하기 3.14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보면 교과서에는 원을 다음과 같이 잘라서 이어 붙여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붙임 딱지가 있어서 이렇게 직접 잘라서 이렇게 붙여보기도 하는데요. 교과서가 있으면 좋지만 교과서가 없는 경우에는 색종이로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색종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뒤가 다른 색종이를 구해서 이렇게 4등분을 접어봅니다. 그리고 4등분을 접은 상태에서 이 중심에 콤파스를 두고 이렇게 원을 그리면 됩니다. 원을 그린 상태에서 다시 이거를 이렇게 4등분을 접고 한 번을 이렇게 더 접어주면 8등분 되는 8등분 되는 이러한 원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색종이로 만들었던 원을 8등분 한 것을 이렇게 색깔로 바꾸어서 붙여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8등분 한 것을 다시 한번 접어서 하면 16등분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잘라서 붙이면 또 이런 모양이 됩니다. 16등분을 다시 자르면 32등분이 되는데요. 이렇게 붙여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잘게 자르면 64등분이 되는데 64등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직사각형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이 되면 이렇게 세로는 이 원의 반지름 길이와 같게 되고 가로는 원의 둘레의 절반과 같게 됩니다. 원의 넓이는 이 원을 잘라서 붙이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원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는 원의 둘레의 절반, 그리고 세로는 원의 반지름 길이와 같게 됩니다. 원의 둘레는 원주고 절반은 2분의 1이죠. 그죠? 그리고 반지름 오게 되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앞에서 공부했듯이 원주는 지름 곱하기 3.14입니다. 그리고 반지름이 오게 되고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지름은 반지름이 2개 되는 거죠. 그죠?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3.14 곱하기 반지름 그렇게 되면 이 2와 이 2분의 1이 없어지고 반지름 곱하기 3.14 그래서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3.14가 됩니다.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기호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반지름의 길이가 원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넓이 S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원의 넓이는 아까 반지름 곱하기 3.14였죠. 그죠? 그럼 반지름이 R 곱하기 파이가 되는데 원의 넓이 S는 파이 R의 제곱 이래서 이 원의 넓이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원주랑 원의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6학년 정도 되면 손으로 직접 다 해보지도 않고 눈으로만 보고 그냥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는 이해한 것 같아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중1이 되면 이 식들이 그대로 공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왜 이런 공식이 되었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색종이를 또 자르고 붙이고 직접 해보는 것이 훨씬 기억에 오래 남고 또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할 때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3, 4, 5학년들도 이것을 공부할 때 색종이를 자르고 붙이다 하다 보면 재미있게 원의 넓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